문재인 휴가 취소에 조롱이 넘쳐나다. 북한 비핵화, 이제 말장난 그만하자. 29일 문재인 여름휴가 취소 뉴스 속보가 전해지고 나서 3시간 지난 후 문재인이 토요일인 지난 27일부터 1박 2일로 제주도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산적한 외교 현안 때문에 이번 주 29일에서 8월 2일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의 휴가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앞당겨 휴가를 다녀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조롱과 함께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주도 방문 사실은 인근 식당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일요일인 지난 28일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학예 휴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한다고 발표했지만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제주도 방문 일정은 쏙 빼고 휴가 취소 사실만 알리면서 그 설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를 취소하신다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부부 동반으로 제주 여행을 미리 다녀오셨다며 아니 몰래 미리 휴가를 떠났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중간에 취소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아니군요. 북한이 미사일 쏜 게 25일인데 바로 그 다음날 그냥 무작정 제주로 떠나셨군요. 북한 문제보다 가족 여름 휴가가 더 급하셨겠죠. 어련하시겠어요. 역시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못 믿고 비난하는 겁니다. 미리 다녀오신 게 아니라면 일주일 휴가에 2박 3일 더 붙여서 노시려고 그랬던 겁니까? 딱 걸리셨네라고 전국을 마구잡이로 찔렀습니다. 이어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분립 사자성어를 거론하며 믿음을 주지 못하는 대통령을 만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의 운명과 착해 빠진 국민들에게 쏟아지는 게 너무나 슬프고 무섭습니다라며 개탄하고 통탄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미리 제주 방문 사실을 밝힌 뒤 평일 닷새가는 연가를 내지 않고 정상 업무를 보겠다고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청와대의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 반응을 살펴볼까요? 휴가 반납한 문 대통령, 지난 주말 가족들과 제주 다녀와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30일 오전 7시 기준 약 4,700여 명이 환하열을 클릭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3,000여 개 이상이 달린 댓글 중 일지는 하는 일이라곤 쥐뿔도 없이 월급은 월급대로 휴가는 휴가대로 진정 생산성이라고는 마이너스 100%인 절대 강자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꼬집었고 ZHKD는 오죽 할 일이 없으면 휴가 타령하겠는가? 하는 일마다 쪽박을 차고 나가는 곳마다 왕따나 당하니 휴가 타령밖에 더 하겠는가? 국민들이 따지지 말고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라고 조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소형 미사일일 뿐이라고 발언해 동맹인 한국의 위협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 위협을 축소평가하고 북측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구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도하고 남쪽에 존재하는 국가 안전의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 체계들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압력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추가 도발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다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거리가 짧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남한 타격용이고 핵탄두를 운반하는 공세적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는 같은 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지난 5월과 똑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사거리 추적에 혼선을 보였던 점에 비춰 방어태세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북측의 핵위협을 축소, 두둔하려 한다는 논란은 예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앞서 5월 북한이 두 차례 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일 당국에서는 신형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신속하게 내놨지만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논의를 우려하는 듯 미사일이라는 단어 언급을 꺼렸고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축소하고
비핵화 진정성을 대신 피력하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북한의 핵위협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및 북미 대화 재개를 업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대남용 미사일 발사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김정은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계산을 마쳤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해구산을 포함한 한국의 안전보장에 껄끄러운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방위비 절약에 주력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도 대북 위협을 평가절하하고 한미 간 군사공조를 축소하고 싶은 요인이 됩니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담당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계속 꺼내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나라를 도와줘서 뭐하냐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어느 날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폭 철수하고 동맹을 철회한다고 해도 미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구나라며 당연하다고 생각할 게 현 워싱턴의 분위기다라고 전했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정부는 이제 내실 없는 평화 분위기 띄우기를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 실패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위 태세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 주류 여론을 무시한 채 트럼프 한 사람만 설득한 것이 정말로 동맹 공조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안보 대책들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재형의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은 안보 위기 때마다 찾아온 단골 손님입니다. 그동안 선거철이 가까워지거나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정치권 핵무장론에서 정부 차원의 일축의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이슈입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지적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협상해야 하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자강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북한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 생화학 무기는 핵 못지않게 1억 5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한다. 저들은 핵을 결코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 조롱거리가 돼야 하나라면서 핵무기로 무장돼 있으면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우리를 얕잡아 보겠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북핵외교안보특위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80%가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면서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론 등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핵무기를 도입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을 계속할 생각인 거죠? 이제 안보대책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편 미군이 전투 중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마련한 핵작전 뉴클리어 오퍼레이션즈이라는 내부 문서에 핵 사용은 전투 영역을 근본부터 바꾸고 사령관이 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로 정했다고 워싱턴의 외교, 안보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
난 니고시아블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정 불가라는 표현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며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누리꾼들은 문재인 정권의 방위비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HG85는 올 초에 미국이 1조 4천억 원 제시했을 때 안 된다고 1조 300억으로 하자고 뗐으면서 금액 깎는 대신에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그때 미친 언론들은 선방했다. 이딴 소리나 해댔고 민중들은 그대로 믿고 협상 잘했네 이랬지. 결국은 내년 방위비로 미국이 갑질 시작했고 또 좀 있으면 언론에서는 미국이 양이치네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딴 소리 할 거고 민중은 또 선동당하겠지. 무한루트 헬조선계 돼지들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라.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라고 직격했고 MRPG는 작년에 미국이 1조 3천억에 5년 마진우선으로 제시했을 때 난 미국의 제안을 정부가 받을 줄 알았다. 그때 받고 5년 안에 트럼프 재선 실패에 노렸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1조로 깎고 1년을 하다니. 정부 미쳤다고 보수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라고 통탄했습니다. 일본과는 경제 문제로 단교하고 미국과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단교하는 빌미가 만들어졌네요. 이래저래 김정은이 허벌나게 좋아하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무기를 내려놓는 게 진정한 평화라고 외치고 있는 게 좌파 정권 아닌가요?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완성품을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는 박 대통령 말씀이 옳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의 고립무원 외교로 이리저리 얻어터지는 형국입니다. 고작 몇 사람의 선동꾼에게 쉽게 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계 돼지들도 나라 망치는데 일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성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